네, 요즘 소포 하나, 택배 한 개도 마음 놓고 뜯어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노란 봉투가 공포의 대상이 됐죠. 오늘 뉴스인뉴스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소포의 정체는 뭐고 또 이걸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엽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 저도 지난주에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노란 봉투 때문인데 이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걸 아시면 뭐 어떤 건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노란색의 봉투 또는 검은색의 이중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글자가 나오고 있죠. 이 영어로 중화 포스트라고 써 있고 여기에 발신자라는 PO 박스, 이게 사서함인데 숫자가 다 똑같아요. 100-561-003777 그리고 나서 타이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생긴 소포가 배달이 되고 발신자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열어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외형 자체는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앞서서 보니까 이게 발신지가 타이완으로 돼 있네요. 뭐 중국에서 보냈다 이런 얘기도 타이완은 중국에서 보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타이완발 괴소포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그렇죠. 했었죠. 네. 이제 타이완 즉각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원발신지는 중국이고 자신들은 경유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발신자 안에 쓰여 있는 이 사서함 주소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 대로 해당 사서함 번호가 다름 아니라 이제 타이완 중앙우체국의 환적우표 서비스 부서의 사서함이에요. 이 환적우표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항공여행으로 치면 환승공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객기 탄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타려는 출발지에 국제선 노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인접 국가의 허브공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지를 갈아타잖아요. 우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우편 서비스의 허브공항 역할을 타이완이 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해당 소포의 발신지 주소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재난 문자까지 발송될 정도로 뭐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온 건지 지금 나왔습니까? 이 엿새 전이죠. 지난 20일에 울산 장애인복지원에서 처음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이중 포장을 뜯어보니까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가 느껴졌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탑재하면서 지금까지 한 2,000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오인이었어요. 잘못 본 거고 640여 건 정도가 수거가 돼서 지금 조사 중인데 640여 건이요. 근데 일부 수신자들은 이제 신체 불편감을 호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테러의 징후는 없었다라는 게 공식 발표고요. 대개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화장품 샘플, 이쑤시개 이런 정도만 들어있는 그런 소포였어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복지시설 한 곳을 빼고는 뭐 이렇다 할 뭐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스캠, 그러니까 사기의 일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들 처음에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게 국제 발송이잖아요. 그렇죠. 돈 들여서 소포를 왜 보내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국내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유사 해외 사례를 감안을 해서 일단은 이게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스캠 우편, 즉 사기 우편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걸 브러싱 스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상거래 마케팅 사기 수법이라고 해요. 이걸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면 인터넷 판매상들이 지금 판매 실적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판매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가상이 수취인들이 있잖아요. 그 명의로 긍정적인 리뷰를 막 써 올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쇼핑몰에 처음 등장한 판매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판매자 등급도 올라가고 신용도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비슷한 건들이 3년 전에 미국에서도 좀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아요. 2020년에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매우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졌었어요. 당시에 가정집에 정체불명의 소포들이 막 잇따라 도착을 했는데 씨앗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생화학적 테러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미국 당국이 이제 조사를 착수했더니 테러 징후는 없었고 브러싱 스캠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시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대책 막 정부가 대책 세우고 했던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 타깃이 우리나라로 바뀐 겁니까? 사실 이제 그게 좀 제일 우려되는 대목이긴 한데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020년에 미국, 캐나다 소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아마존 쇼핑몰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중국 판매자들, 셀러들의 소행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제 당시에 그러면 우리는 어땠냐 하면서 또 이슈가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찾아보니까 국내에도 유사 사례가 당시에도 있었고,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해마다 유사 사례들이 좀 꾸준히 보고는 돼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좀 더 이슈가 되면서 신고 건수가 좀, 그동안은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을 신고 건수가 급증을 하면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폭증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이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는 소포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보내는 그런 거랑 성질이 좀 달라요. 다른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게 아니라 한국이나 아시아 대상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는 셀러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떻게 또 그 업체에서 주소를 알았는지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소포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당장 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이완 당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환적 우편 서비스를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 현재 조사도 우리 외교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해요. 다만 이제 이런 배송물이 당분간은 끊기겠지만 좀 지나면 타이완을 제외한 다른 배송지를 이용한 우편들이 좀 늘 수도 있고, 지금은 테러 징후가 없지만 혹시라도 이를 가장한 테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열어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군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꼭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김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